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을 위해서 무료 절세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설명문을 클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혜의 가업승계 정선입니다. 자, 오늘은 대표님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우리 법인의 잉여금 출구 전략 핵심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정혜의 가업승계 연구소 연구원 권창료입니다. 네, 저는 지난 10년간 법인세 절세액을 약 80억 원 절감을 해드렸고요. 지금 150여 개 컨설팅을 해드렸습니다. 전문 분야는 주식이동, 이익금 환원, 가업승계 분야입니다. 네, 최근에는 배당과 이익 소각을 통해서 세금을 4억 5천 절감해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표님의 세금을 4억 5천이나 절감하는데 도움을 주셨네요. 네네. 네, 그러면은 그 세금을 줄여드린 케이스 그 고객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그 해결책이나 이런 분들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경기도 안성에 있는 업체이고요. 당시 이제 그 회장님께서 가업승계 5억을 일단 증여를 하는 상황이었고, 가업승계 증여 특례로 5억까지를 예. 5억까지 세금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작년 올해는 바뀌었지만 예. 5억까지 세금 없이 증여 특례로 증여를 하셨네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식가치 평가를 하다 보니 이제 그 순자산의 80%에 해당하는 주가가 이제 형성이 된 거고, 그게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주가가 그렇게 나온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이익금 환원과 또 이제 승계 전략, 또 약간의 가지급, 이 3가지가 같이 이제 이슈가 돼서 상담을 해드린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문제가 좀 산재해 있는. 그렇죠. 예, 승계를 해야 되는데 주가도 높고, 그리고 가지급금도 있고, 뭐 주가가 높은 거는 잉여금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다방면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네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해드린 게 뭐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회장님이 가지고 계신 지분의 일부를 사모님께 이제 10억 원의 주가 평가를 해서 10억 원의 이제 주식 증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익 소각을 해 드렸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지분율에 이제 그 변경이 생긴 거죠. 주식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순자산에 쌓여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10억을 인출해 드렸고요. 그 부분에서 많이 아시겠지만 6억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요. 10억 정도 했을 때는 6.8%의 실효세율이 이제 세금을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절세를 해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배당 정책을 통해서 후계자인 아드님의 이제 나머지 이제 작년 기준으로 30억까지는 우리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보게 되면 10% 단일 세율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30억까지 증여 특례를 통해서 이제 넘기는 작업 중에 그 세금에 대한 3억 원에 대한 납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이제 2차례에 걸쳐서 배당을 실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1억 8천 해서 쭉 3억 6천의 배당을 실시를 했고요. 또 이제 후계자께서는 이제 그 배당에 대한 납세 재원을 가지고 30억에 대한 증여세 3억을 납부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이 뭐 아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잉여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어떤 거를 잉여금이라고 하는지 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잉여금이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전적인 의미로는 법인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순이익금 중에서 임원의 어떤 상여로 실행하지 않고 또 주주에게 배당의 형태로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법인 내에 유보해둔 금액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그것은 이제 주주가 가져가야 되는 몫인데 법인에서 유보를 하고 있는 유보금인 거죠. 또 이제 국세청에서는 그러한 유보금에 대해서 사실은 한 50% 정도는 세금이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도 제가 이제 잉여금 출구 전략 영상을 올렸더니 댓글에 이제 개인 사업자도 해당되나요? 이런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네. 자,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또 잉여금 자, 어떤 관계인가요? 네. 개인 사업자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업 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들은 사실은 우리 개인 사업자 대표님의
재산인 거죠. 뭐 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뭐 유보를 할 일도 없고 편하게 쓰시면 되면 터치를 안 받는 돈인 반면에 법인 사업자의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매출액에서부터 당기 순이익까지 그렇게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서 판매비 및 관리비에서는 대표님이 경영에 대한 대가로 급여나 또는 상여가 지급이 되지만 남아있는 순수하게 남은 이 당기 순이익은 법인에 그대로 유보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간에는 그런 세금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세율도 다르고 이렇게 유보된 금액이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고 사실은 미처분 이익 이음에 대한 얘기는 그것이 중요한 것은 법인 사업자에게 많이 중요한 거죠. 예. 네, 그럼 정리하자면은 개인 사업자는 매년 세금 내고 끝이고 그건 그렇죠. 본인이 쓰시는 거고 네네.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에서 월급 받으시고 네. 배당 받으시고 나머지 법인에 쌓여서 이 쌓인 돈을 네. 미처분 처분하지 않은 네. 잉여금이다. 네. 결국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추후에는 이 주식을 다음 세대에 이제 승계할 때 네. 큰 세부담을 갖게 되는 거고 그렇죠. 이번에 우리 이제 권 연구원님이 네. 대표님의 고민이 이 네. 승계 과정에서의 어떤 세금 네. 그리고 뭔가 이제 본인도 본인 앞으로 자금을 좀 엑시트하기를 원하셨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예. 많은 대표님들이 부자 회사의 가난한 CEO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회사는 돈이 그래도 있다. 그래도 나는 돈이 없다. 네. 못 가져오시는 이유는 결국은 세금이 큰 부담이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회사가 꼭 필요한 유동자금은 회사에 있어야겠지만 그 네. 이상으로 쌓이는 잉여금은 결국 세금만 높인다. 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대표님이, 이 회장님이 원하시는 지분 구성, 즉 네. 본인의 지분율과 네. 또 자녀가 갖고 있어야 될 지분율, 이런 원하던 지분 구성과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10억을 개인화했을 때 네. 원래는 세금이 한 어느 정도를 납부하셨어야 될 상황이었을까요? 보통 그거를 이제 조금 알기 쉽게 편하게 좀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법인에서 개인으로 대표님이 가지고 오실 때 예를 들어서 10억의 자금을 돈을 이제 법인에서 개인으로 가지고 나올 때 보면 여러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종합소득이 있고 또 뭐 퇴직소득이 있고 예, 또 배당소득이 있고 또 어떤 소각을 통한 이제 그 이익소각을 통한 또 통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0억이라는 자금이 적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종합소득으로 가져오게 되면은 지금 2020년도에 소득세율의 과표 구간이 좀 추가가 됐죠. 10억 초과는 45%라는 구간이 신설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만약에 종합소득을 통해서 10억 원의 자금을 인출했을 경우에는 최소 45%에 거기에 지방세 4.5% 더하고 거기에 따른 건보료 약 한 7.3% 정도 추가하게 되면 50%가 넘는 세금을 내고 가져오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첫 번째 이제 10억을 개인화할 때 원래 5억 정도 예. 세금 및 기타 비용이 나갔을 텐데 그렇죠. 네, 이것을 예. 컨설팅을 통해서 또 예. 주식을 활용해서 했을 때는 아까 실효세율이 6.8%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6,800만 원으로 예, 예. 네, 원하는 예, 예. 주주의 이익 실현을 하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일단은 세금 부분에서는 6,800만 원, 즉 예. 한 5억 들어갈 세금을 그러니까 거의 여기서만 하더라도 뭐 한 4억 3천 정도 절감이 됐네요. 예, 네, 맞습니다. 4억 3천 예, 절감이 됐고 예. 자, 여기서 뭐 저희가 요번에가 이제 그 이익 소각이 전문으로 하는 영상은 아니지만 올해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익 소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많이 있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고민을 많이들 하시는데 네, 네. 자, 이익 소각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셔야 됩니다. 네. 적극적으로 엑시팅을 하셔야 되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과거에 이제 이익 소각을 통해서 법인이 사실은 많은 절세를 통해서 이제 대표님께서 법인 돈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과세관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하시되 상법에 대한 절차를 잘 준수하시고 문제가 되는 몇 건들, 뭐 자금에 대한 비속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지키시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대표님들이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익 소각이 다 위험한 것이 아니라 네. 위험하게 하는 이익 소각이 문제가 있다. 네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짚어주셨던 게 상법 절차,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금의 귀속.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고 자꾸 이제 오해하시는 게 법인 돈을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원래 주주 돈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배당으로 주주 나갔어야 될 그죠? 돈인데, 네. 예. 그것부터 좀 대표님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 법인 돈을 가져가면, 근데 기장 세무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법인 돈 가져갔으니까 세금 내야지. 그게 아니라 원래 이제 주주들한테 갔어야 될 네. 돈이죠. 그런데 네네. 회사의 어떤 유동성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법인은 일단 미처분, 네. 처분을 해야 될 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처분을 안 한 상태로 있는 건데 주주의 이익 실현을 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 예. 단 주의를 하셔야 된다. 네네. 실질적인 증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주식을 증여받은 사람이 어떤 주주로서의 네. 주주 권리를 행사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자금의 귀속이 명확하다면 네. 당연히 문제를 삼을 수 없는 그게 그렇습니다. 바로 아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이익 소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익 소각 영상은 아니니까요. 예. 그런 방법을 하셨고 또 두 예. 번째 해주신 게 여기는 어차피 승계를 해야 될 회사였나 봐요. 예, 예, 맞습니다. 이미 이제 그 증여특례 아까 예, 5억. 증여특례 네. 5억까지는 이제 기장세무사님을 통해서 신고를 했는데, 네. 이제 회장님을 만났을 때의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기장세무사에서 조치가 없었던 겁니다. 아, 딱 5억까지만 5억까지만 딱 하고, 네. 왜냐하면 나머지는 이제 어떤 시기적으로 네. 주가에 대한 다운 전략도 들어가야 되고,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기장세무사님 거기서 네. 멈추셨나 봐요. 예, 주식은 이제 주가는 자꾸 올라가는데 그렇습니다. 네, 주가보다 세금은 더 빨리 올라가는데 예, 예. 혹시 회장님 연세가 어느 정도셨나요? 70대 중반이셨습니다. 70대 중반. 예, 예. 이미 자녀분은 예, 예. 그 자녀분이 40대인데 이미 아. 이제 법인에 들어와서 네. 회장님이 사내이사로 네, 네. 또 이제 자녀분이 대표이사로 네, 네. 예, 예. 이렇게 아.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부분도 두 번에 대한 배당이 그냥 일반 배당이 아니라 그때는 차등 배당을 할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차등 배당을 통해서 이제 30억에 대한 주식에서 과세 특례에 대한 그 3억의 세금 재원 마련을 위해서 미리 차등 배당을 했던 거죠. 네. 예. 그래서 좀 회장님들이 답답한 게 뭐냐면 이제 이미 회장님 75세예요. 예, 예. 아드님이 40대예요. 네. 저도 10년 전에 이제 가업승계 완전히 도와드린 회사가 있는데 벌써 다음 세대 거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자제분이 이미 또 50대 이제 중반으로 가니까. 네. 네, 그래서 참 이렇게 빨리 하실수록 세금은 적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 이렇게 이제 70대 중반에 하시게 되면 네. 이미 이제 회사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세금이 늘어나는데 그래도 우리 이제 수석님 만나서 예. 네, 증여 특례를 활용하고 5억까지밖에 안 했지만 지금 30억까지 네. 활용을 해 주셨고 네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가장 네네. 큰 문제가 재원이죠. 그렇습니다. 세금에 대한 재원. 예.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증여특례 받은 주식이 있으니 예. 그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이익 소각하기 전에는 회장님 지분이 70%, 사모님이 21%, 그다음 이제 아드님이 9%였는데 이제 소각을 한 다음에 지분율의 변동은 회장님이 29%, 사모님이 21%, 아드님이 50%에 이렇게 지분율이 변동이 되게 됐습니다. 예. 그럼 최대 주주가 이제 이 승계받을 아드님으로 바뀌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회장님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요. 회장님께서도 이제 이게 계속 골칫덩어리였는데, 왜냐면 기장세무사님이 빨리 대응을 안 해주시고, 오히려 제가 뭘 해드릴까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계셨는데, 이제 지분 구조가 회장님 낮아지고, 후계자가 이렇게 이제 최대 주주로 올랐음으로 해서 회장님도 한시름 놓으신 거죠. 네. 제 생각에서는 뭐 대략 계산해도 이렇게 지분을 원래 이동하려면 뭐 증여를 하던 뭐 양도를 하던 어떤 네. 방식을 택했을 텐데 네네. 세금이 또 주식 이동 과정에서 몇 억이 나갔을 거예요. 네. 정확하게 뭐 평가해봐야 되겠지만 예, 근데 맞습니다. 그냥 잉여금 출구 전략으로 자연스럽게 예. 우리 주식 이동에서 나가야 될 세금 또 몇 억을 또 줄인 그런 네. 효과가 있었네요. 네. 세금 걱정 없이 자산을 늘리는 대표님이 있는 한편 평생 모은 자산이 세금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대표님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세금 지식의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회사가 실적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인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
그것은 특별한 정보와 실행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실 큰 자산을 소유한 분이나 존경받는 가업 승계를 이룬 회장님들, 세금 걱정 없이 노후를 즐기는 자산가들도 모두 특별한 절세 솔루션을 활용했습니다. 17명의 전략세무사와 10,000개 이상의 솔루션 경험을 통해서 성공적인 절세 솔루션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대표님도 행복한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 상담은 지금만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